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 남북쇼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에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청산해야 할 2018년 남북쇼, 이거는 빨리 청산해야 된다 이거죠. 도다리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문재인이 신이 나가지고 웃으면서 말이죠. 이만한 유심칩 USB 내용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 채 다 건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km나 되는 그 해연 서해 수역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의혹투성입니다. 이 문재인의 의혹투성이 전부 깜깜입니다. 또 이스타항공기도 방북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타항공 누구 겁니까? 이모죠, 국회의원. 근데 이 사람은 문재인하고 아주 친하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문재인하고 가깝다. 그러니까 딸 사위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스타항공기와 관련돼서 기사 뉴스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그해 남북이라든가 미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사적으로 엄청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생각해도 자화자찬 같지만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요. 남북, 미북 쇼가 쏟아진 2018년은 문재인 정부가 생각만 해도 흐뭇한 한 해였을 겁니다. 난리 났죠?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미국 정상 트럼프하고 막 깔깔깔깔 웃는 모습, 도보다리에서 다 김정은과 만나서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장면. 근데 돌이켜보면 말이죠.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선일보 이 기사를 보면 말이죠.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해 4월에 남북 판문점 선언에는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북한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북한식의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한다는 겁니다. 내용도 확성기 방송과 전단 금지, 그것처럼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것으로 다 채워집니다. 완전히 이상했습니다. 확성기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북에 길들고 그들 사고방식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내민 문서에 그냥 서명만 한 건 아니겠죠? 완전히 내주는 겁니다.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배석자 없이 44분간을 대화했는데 44분간 대화하는데 잘 있었어? 요즘 반찬이 뭐요? 요즘 맛있는 거 먹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이런 안부를 주고받고 한다고 단둘이서 44분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죠. 이 배석자가 없이 이렇게 정상까지 만난 경우는 도대체가 없습니다. 통역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배석자는 증거를 위해서도 꼭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을까요? 김정은이 배석자 없이 하자고 그랬을까요? 문재인이 배석자 없이 하자고 했을까요? 그것도 문제죠. 다시 말해서 단둘이서 도보다리에서 만났다는 건요. 44분 동안 만났다는 거는 해서는 안 될 말, 알아서는 큰일 날 말, 이런 약속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많이 주고받고 한 거 아닐까요? 상대 기만술에 넘어갈 우려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상대가 누굽니까?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문재인 머리로 김정은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상황이 그렇습니까? 사법시험이야 문재인이가 먼저 됐으니까 사법시험이야 김정은이가 못하겠죠만은 나머지 이 정치 기만술 누가 우수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만술이 아니고 기만을 당해주는 곳으로 일부러 간 사람이 문재인 혹시 아닙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공항에서 김정일 차를 타고 20여 분 둘만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돌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우리를 70년 공격해온 집단의 정상과 기록 한 줄도 없이 무슨 말을 나눈 거죠? 무슨 말을 나눈 걸겠습니까? 뭐가 나눌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시에 문 전 대통령 입모양을 보면요,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경제구상을 USB에 담아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는데, 신경제구상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모르는 신경제구상을 적국의 정상한테 USB에 담아 넘겨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는 없애놓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바로 그것을 산업부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전은 없애고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에 불법 삭제한 파일 530건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인 포흐요이스, POHJOIS, 포흐요이스, 북한, 북쪽.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의 약어인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방안 첫 자를 따서 북원추 등이 파일명으로 사용됐습니다. 뭔가 이거는 감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 흔적. 그리고 빨리 삭제를 했잖아요. 불법 파일. 밤 11시인가 12시인가 돼가지고 침입해가지고 파일을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인가 침입해서 530건을 파일 삭제를 했는데 그중에 가운데 들어있다는 게 바로 불법 삭제한 파일입니다. 예, 북원추 등이 지어진 겁니다. 뭔가 감추려는 흔적.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탈원전을 갑자기 했을까? 문 정부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합시다.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걸 북한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이건 위험하다고 하니까 월성 1호기 폐쇄하려고 한다. 그럼 위험한 것을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했으면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재인을 가만두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뒤로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고 앞으로는 우리는 원전을 파괴하고 그때 우리 원전의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제1위 기술 1위 수출도 1위 원전 수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을 갑자기 졸제 깨부시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원전 기술은요, 핵과 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김정은에게 아주 절실한 겁니다. 핵과 전력 확보. 우리는 왜 원전을 없앴냐 이거야, 동시에. 그리고 북한에 지어주려 했냐 이거야.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졌던 우리 원전이 문재인 한마디로 무너뜨려지고 북한 원전은 지원하려고 이런 정신분열적 행태의 진상이 뭐냐고 지금 조선일보는 따집니다. 그 정치부 차장 그 기자가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용현 정치부 차장이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북한한테 왜 원전 지어준다고 하면서 그거 모르게 이렇게 파일까지 만들고 딱 비밀리에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원전은 없애버리냐 이거예요. 이게 뭐 이게 무슨 작전이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그랬죠.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는 이런 정황.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전 기술 그거는 우리가 그 당시 알려보면 세계적 독보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원전 기술은 핵과 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김정은에게는 막 그냥 절실한 거니까 그걸 딱 지어주겠다 했습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원전을 무너뜨리면서 북한의 원전은 지원하려는 이것을 갖다가 이 안용현 정치부 차장은 정신분열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형태의 진상이 뭐냐, 사실이 뭐냐, 무엇 때문에 문재인은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문정부는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는 서해 완충 수역 길이가 남북 각각 40km로 똑같다 이런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수역을 실측을 해보니까 남측은 85km, 북측은 50km로 우리가 35km를 더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무엇입니까? 대통령 맞습니까? 거짓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이 그래놓고 뭐 풍산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것조차도 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질러 놓고 말이죠. 북한은 말이죠. 변변한 정찰 자산이 없지만 우리는 무인기 등으로 수도권을 겨눈 북장사정포 340여 문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떠가지고. 그런데 군사합의는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우리의 강점이라고 하는 정찰 능력에만 족쇄를 꽉 채워버렸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전력, 협상이라는 군축의 기본조차 무시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도보다리 대화도 USB 내용도 군사 합의 과정도 이전 정부가 알려준 것은 전혀 없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계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요, 도보다리의 대화도 전혀 없고 USB 내용도 전혀 없고 군사 합의 과정도 이전 정부가 알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였습니까? 그러면 정체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문제를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해 3월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갔죠. 당시 문정부가 북으로 처음 띄운 전세기가 이스타항공이었습니다.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 아시죠? 전 민주당 의원. 2018년 7월 문 전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와 취업을 도운 것으로 잘 알려진 소위 이상직. 문재인 정부는요, 가격과 방북 경험으로 이스타항공을 선정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겁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가격 때문입니까? 방북 경험이 많아서 이스타항공을 선정했습니까? 2018년 이후에 북한은 문정부의 무슨 빚이라도 받아내려는 것처럼 큰 소리를 막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의 약점을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문정부는 삶은 소대가리 같은 막말 듣고도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딱 봉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비핵화 의지, 김여정 팬클럽을 막 띄웠지 않습니까? 자, 김여정이가 한마디 딱 하니까 말이죠. 전당금지법 딱 만들어내고, 또 김여정이가 딱 한마디 딱 하니까 우리 돈 180여억 원으로 지은 군사 이 남북 이 대화하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가루도 남기지 않고 쫙 폭파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안용현 정치부 차장은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2018년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거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2018년에 소위 대북 문제, 북한의 김정은과의 도보다리서부터 시작하는 소위 적폐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국가사 명운을 걸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의 정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2018년 적폐 청산의 가장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